실전 엘리어트 파동 17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는 엘리어트가 직접 쓴 파동책 이름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함으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자전함으로써 낮과 밤이 반복되고 달의 인력에 의해 조석간만의 차가 생기듯이 자연은 일정한 법칙을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역시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를 주식시장에 적용해 보면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피보나치 비율을 따라 반복해서 사이클을 형성한다는 것이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다들 엘리어트 파동을 한 번쯤은 공부해 봤을 텐데요. 대부분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상승 5파동 이후에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반대로 하락 3파동 이후에 상승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엘리어트 파동 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많은 파동들을 충격 파동이라면 5개의 파동으로 단순하게 집약할 수 있어야 하고, 조정 파동이라면 A, B, C 3개의 파동으로 집약해서 파동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최근 폭락 이후에 저점에서 많은 파동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A, B, C, X, A, B, C, X 파동, 그리고 A, B, C 파동이 되고, 집약하면은 하나의 큰 조정 파동 A, B, C 3개의 파동으로 집약해서 파동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는 이런 많은 파동들이 있어도 하나의 큰 파동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많은 파동들을 하나의 단순한 파동으로 집약할 수 있는 기술과 제가 13년 동안 연구하여 완성한 엘리어트 파동 비법으로 파동의 변곡점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동영상을 보는 분들은 믿음이 안 갈 텐데요. 제가 유튜브에는 작년 4월 28일부터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변곡점들이 코스피 지수 7포인트 이내에서 일치하고 반전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은 제가 2016년 7월부터 네이버 평생 주식 카페에서 닉네임 엘리어트로 활동하면서 올린 글들이, 이런 변곡점들이 7포인트 이내에서 일치하고 반전하는 글들을 미리 올렸었습니다. 관련 글들은 캡처해서 유튜브에 올린 첫 번째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난 동영상 이후 주식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날 장 마감 후 6월 28일 올린 동영상에서 주식시장은 A, B, C 연일파동인 X파동이 나오고, 다시 A, B, C
파동이 나와서 이중 복합 조정으로 B 파동을 완성하고 최소 전저점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과 만약 2200선을 상향 돌파하면 코덱스 인버스를 손절해야 하고 2300까지 상승하더라도 반등 비파동 범위이니 시장을 관망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저희 엘리어트 파동 연구소 회원님들은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날 2200에서 완만하게 하락하기에 이는 연장 파동으로 좀 더 상승 후 하락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연장 파동의 범위인 2250까지 조금 더 기다렸었는데 이를 상승 돌파하기에 7월 28일 보유하고 있는 코덱스 인버스 손절하고 시장을 10일 정도 관망했습니다. 7월 28일 인버스 매도 시장 관망, 시장 흐름 관망하라는 문자 발송 내역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1번 파동에서 5번 파동까지 A 파동에서 C 파동까지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의 경우의 수는 수천 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수십 가지로 점점 압축되어 결국 변곡점에 도달하고 시장은 반전합니다. 이런 진행 과정을 패턴, 비율, 시간에 대한 분석과 이후 움직임을 보고 파동 분석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날 이후 파동 분석을 수정해 보면은 A, B, C 파동으로 X 파동이 이루어지고 이후 다시 한번 A, B, C 파동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제가 대충 파동들을 연결한 것 같은데 이런 파동들 간의 패턴, 비율, 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런 변곡점들이 찾아낼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전략입니다. 향후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동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정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조정 파동의 종류에는 지그재그 패턴, 플랫 패턴, 삼각형 패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패턴은 하락 A 파동에 대해서 반등 B 파동이 38.2%에서 하락하거나 다시 조금 더 반등해서 61.8%에서 다시 C 파동이 이어지는 패턴을 말합니다. 플랫 패턴은 하락 A 파동에 대해서 80% 반등하고 하락 C 파동이 나타날 수 있고 하락 A 파동을 100% 반등하고 C 파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직전 고점보다 더 많이 123.6% 반등하고 하락 C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패턴입니다. 삼각형 패턴은 특이하게 A, B, C, D, E 5개의 파동이 각각 앞의 파동을 61.8% 되돌리는데 현재 시장 분석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정파동 반등 비율을 지난 주식시장 폭락 이후 코스피 지수에 적용해서 파동 분석해 보겠습니다. 폭락적 고점 2277에서
최저점 1439까지 838포인트가 하락했고, 이것이 하락 A 파동이 되고 B 파동의 반등 비율을 적용해 보면은 B 파동의 반등 비율을 적용해 보면은 38.2% 반등하면 1759에서 하락시 파동이 나타날 수 있고, 61.8%가 반등하면은 1956에서 하락시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고, 80% 반등하면은 2109, 100% 반등하면은 2277포인트에서 하락할 수 있고, 123.6% 반등하면은 2474까지 상승 후 하락시 파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대충 계산하고 2300이라고 했었는데, 2474까지 상승하더라도 비파동의 범위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런 비율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책에서 나오는 이론을 정리해서 올린 것이고, 이런 비율들을 가지고 실전에서 적용하면은 100%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제가 하고 있는 파동 분석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뿐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니 38.2, 61.8, 100%를 지나 123.6% 부근에 도달한 것이 한눈에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61.8%에서 지그재그 패턴을 예측하고 코덱스 인버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미래를 대응해야 할지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더라도 주변에서 들리는 뉴스가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하루 수만 명 코로나 확진자 발생, 기업들 셧다운, 미국 GDP 마이너스 38%와 같은 대형 악재가 계속 나오니 지수가 곧 하락할 것이라고 코덱스 인버스 보유하고 버틴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반등 61.8% 지점에서 인버스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면은 마이너스 50% 손실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이 피보나치 비율을 가지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은 38.2%에서 지그재그 파동으로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를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은 다음 변곡 가능 지점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23.6% 손실이 나고, 61.8%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를 매수했는데 다음 변곡 가능 지점 100%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38.2% 손실이 납니다. 대응 전략은, 만약 이런 변곡 가능 지점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 매수했는데 상승한다면은 다른 가능성으로 가기 때문에 2% 이내에서 손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곡 가능 지점에서 매수하고 다른 가능성으로 움직이면 2% 이내에서 손절하고 이런 변곡 가능 지점까지
관망하다가 매수하면 두세 번 손실이 나더라도 한 번만 맞으면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실제 최근 저희 엘리어트 파동 연구소 회원님들은 제가 13년 연구하여 완성한 파동 변곡점 계산 방법으로 이런 변곡점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4월 20일 이날 코덱스 인버스 매수하였는데 지수가 상승하기에 허용 오차를 벗어나는 5월 19일 인버스를 손절하고 셀트리온과 하이닉스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하락 변곡 가능 지점에서 지수가 계속 밀리기에 셀트리온과 하이닉스 전부 매도하고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했습니다.